어서 오세요.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경기도 양주 산골 마을. 따스한 봄볕이 가득한 어느 날, 온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댁 마당에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세 살배기 어린 손자가 할머니 치마폭을 잡고 제잘거리며 뛰어다니는 가운데, 한때 바보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복순이가 마을 안악들 사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며느리 앞에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이 집안을, 아니 이 마을 전체를 살린 건 우리 며느리였어. 하고 목이 메어 말합니다. 마을 훈장 영감이 지팡이를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복순이 같은 사람이 진짜 부자란 말이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5년 전 벚꽃 흩날리던 그 봄날부터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경기도 양주 산골 마을. 벚꽃이 피 봄바람에 흩날리는 화창한 날, 김진사 댁 대문 앞에 낡은 가마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린 새색시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이었고, 까만 눈동자만큼이나 순수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 댁이 완전히 기울었구먼. 옹기장이 딸을 며느리로 들였다니. 그것도 바보 소리 듣는 처자라던데. 하지만 독순이는 그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는지 그저 시댁 어른들께 공손히 절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한때 이 마을에서 3대를 이어온 부잣집이었으나 3년 전 한양 상인에게 사기를 당해 논밭 대부분을 잃었고, 지금은 기와집만 겉으로 그럴듯할 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양반집 규수는 이런 집에 시집오려 하지 않았고, 결국 김진사 부부는 산골 옹기장이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동이 트자 복순이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에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하자 낙엽과 먼지가 봄바람에 날아가며 정갈한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시댁 식구들이 벗어둔 신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 대문 앞에 가지런히 놓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잠에서 깨어 마루로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은 이미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으며, 자신의 신발은 어느새 깨끗이 닦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누가 했단 말이냐? 하고 중얼거리자 부엌에서 복순이가 얼굴에 그을음을 묻힌 채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했어요. 아버님께서 시댁 어른 뵈러 가기 전엔 꼭 신발부터 닦으라 하셨거든요.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순박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정성은 가상하되 양반집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예법은 하나도 모르는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댁에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기일 제사를 지냈습니다. 김씨 부인이 복순이를 불러 제사상 차리는 법을 가르치려 했으나 복순이는 어느 것이 조기이고 어느 것이 북어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담는 그릇 순서도 몰랐고 한글로 적힌 지방지방도 잊지 못해 뒤집어 붙일 뻔했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고 결국 며느리를 부엌 밖으로 내보낸 채 혼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복순이는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바쁜 손길을 지켜보다가 제사가 끝난 뒤 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며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하고 말하자 복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서방님, 저는 몸으로 배우는 게 빨라요. 다음엔 꼭 잘할게요.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수군댈지 뻔했고 양반집 체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마을 안악들과 마주쳤을 때 한 안악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김진사 댁 세댁이 참 순박하다던데 글도 모르고 셈도 못한다지 않소? 김씨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부인은 복순이를 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복순아, 너는 글을 배운 적이 없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복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님, 저희 집은 가난해서 글 공부는 못 시켰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요. 하며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나무라자니 그 순수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고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진사 부부는 방 안에서 긴 한숨만 내쉬었고 복순이는 홀로 부엌에 앉아 설거지를 하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복순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시댁 어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모든 일이 끝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그 누구보다 가득했고 그 정성은 조금씩 이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복순이는 시댁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으나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만큼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에겐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 곳곳에서 마주치는 가난한 이웃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에 가던 길에 복순이는 마을 끝자락 허름한 움막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과부 옥분이 어린 자식 셋을 안고 울고 있었고 아이들은 쭈그려 앉아 줄임배를 움켜쥔 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그날 저녁 시댁으로 돌아와서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순이는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사이에 곳간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쌀 한 마를 퍼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옥분의 집으로 향하던 복순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옥분의 움막 앞에 쌀을 내려놓으니며 아이고 새댁님, 이게 무슨 이렇게 귀한 쌀을 하고 감격해 울먹이자 복순이는 손을 저으며 언니,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거라도 드세요.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곳간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한 김씨 부인이 노발대발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쌀독을 확인한 김씨 부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복순이를 마주하자마자 내가 쌀을 몰래 퍼갔느냐? 우리 집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게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김진사가 그 광경을 보고 한숨을 쉬며 부인, 그만하시오. 며느리도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은 아니지 않소. 하고 말렸으나 김씨 부인은 복순이를 하루 종일 곳간 앞에 무릎 꿇려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복순이의 선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에 갈 때마다 거지 할아버지가 대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통째로 건네주곤 했고 시어머니가 내가 굶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꾸짖어도 저는 저녁에 먹으면 되잖아요 라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김진사 댁의 형편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최 부자가 대문을 두드리며 빚을 독촉하러 왔고 김진사 양반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오? 이자만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진사는 그저 손이 발이 되도록 빌 수밖에 없었고 최 부자가 돌아간 뒤 석이는 아버지께 아버님, 제가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품팔이라도 나가겠습니다. 하며 눈물을 글썽였으나 김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선비 체면에 그럴 수는 없다고 말렸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운 먹구름이 들이운 듯 침울해졌고 저녁 식사 때면 모두가 말없이 밥만 떠먹었으며 복순이조차 평소처럼 밝게 웃지 못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복순이는 물동이를 이고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푸른 버드나무 그늘 아래 우물가에 도착하자 마을 훈장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복순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물을 길어 올리려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린아이가 넘어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순이는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황급히 아이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아이의 무릎에 난 상처를 자신의 치마폭으로 닦아주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가 기울어지며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지만
복순이는 아이만 바라보며 괜찮아, 괜찮아 하고 속삭였습니다. 훈장 영감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지팡이를 탁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의 마음씨만큼은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로구나. 돈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남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부자인 법인데. 복순이는 아이를 달래고 나서야 쏟아진 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물을 길어야 했지만 복순이의 얼굴엔 여전히 그 해맑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복순이를 보며 마을 안악들도 어느새 저 새댁 참 마음씨는 고와 하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이가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양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였고 그 붉은 빛 속에서 복순이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큰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작은 그림자가 곧 이 마을 전체를 덮을 커다란 그늘이 되리라는 것을요. 여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복순이가 준 쌀 한 말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과부 옥분이 김진사 댁문을 두드렸습니다. 옥분은 광주리에 싱싱한 나무를 가득 담아왔고 복순이를 보자마자 새댁님, 그때 은혜를 어찌 갚을까 생각했는데요. 저희 집 밭을 도와드리러 왔어요.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순이는 손을 내저으며 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마음이 끌려서 한 일인걸요. 하고 말했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으며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요. 하고는 그날부터 김진사 댁파치를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옥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이가 도시락을 나눠준 거지 할아버지가 어느 날 깨끗한 도포를 차려입고 김진사 댁을 찾아왔고 김진사 부부는 깜짝 놀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실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 은퇴한 박참봉이었는데 세상 인심을 시험해보려 거지 행색으로 떠돌다가 복순이의 순수한 마음씨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박참봉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진사 어르신께서 3년 전 사기를 당하신 일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한양의 간사한 상인놈이 관가 서류를 위조한 것이니 제가 아는 관리에게 부탁하면 땅을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고 박참봉의 손을 부여잡으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참봉은 마루에 앉아 차를 훌짝이는 복순이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며느님께 잘하시면 됩니다. 저런 마음씨 가진 사람이 흔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을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우물물이 상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열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복순이에게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병 옮으면 어쩌려고 하며 단단히 일렀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그날 밤 몰래 부엌으로 내려가 커다란 솥에 쌀을 안쳐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아궁이 불을 지피며 죽을 끓인 복순이는 새벽 첫 닭이 울자마자 광주리에 죽을 담아 환자들이 있는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옥분의 집, 최 부자네 머슴들이 묵는 헛간, 마을 끝 홀로 사는 노인네 집까지 복순이는 쉬지 않고 걸어다니며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복순이의 빈 방을 발견하고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복순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 안악이 복순이의 손을 잡고 새댁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라며 울먹였고 복순이는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언니 저도 아프면 같이 아프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순이가 정성껏 끓인 죽을 먹은 환자들은 하나둘씩 기운을 차렸고 열이 떨어지며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순이 자신은 밤새 환자들을 돌보았는데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 새댁, 바보가 아니라 복덩이가 아닐까? 저런 마음씨 가진 사람은 하늘이 지켜주는 법이지. 전염병이 잦아들 무렵 마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여름밤 갑자기 최 부자네 곡식 창고에서 불이 났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번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레박을 들고 달려왔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때 복순이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치마폭을 걷어 올리고 우물로 달려가 물동이를 길어 나르기 시작했고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며 불길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복순이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했고 손은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복순이의 모습에 감동의 힘을 합쳤고 결국 동이 틀 무렵 불길을 완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창고 절반은 타버렸지만 나머지 절반은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복순이 앞에 다가와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 부자 새댁님,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할 뻔했소. 하며 눈물을 글썽이자 복순이는 그을음 묻은 얼굴로 복순이 부자 어르신,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 아니겠어요?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진사 댁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그동안 제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빚은 모두 탕감하겠습니다 라며 깊이 사과했고 김진사 부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부인은 복순이를 안방으로 불러 물집 잡힌 손을 어루만지며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말없이 며느리의 손을 보듬던 김씨 부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복순이는 어머님 괜찮아요 하며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었고 그 순간 김씨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을 살린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니라 바로 이 순수한 며느리의 마음씨였다는 것을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논밭에는 황금빛 벼이익이 고개를 숙였고 마을 곳곳에서 추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김진사 댁의 박참봉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참봉이 한양에서 직접 내려와 김진사 앞에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르신, 사기꾼 놈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한양 관가에서 위조된 서류를 확인했고 놈들은 이미 옥에 갇혔습니다. 빼앗긴 땅 중 절반은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이 꺾여 주저앉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김씨 부인은 마루 기둥을 붙잡고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날 밤 복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박참봉 어르신께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영영 일어서지 못했을 거요. 하고 감격해 말했고 복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서방님, 저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좋은 일은 모두 하늘이 하신 거예요. 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땅을 되찾은 김진사는 서기를 불러 이제 다시 과거 공부에 전념하거라. 아비가 제대로 뒷바라지해 주마라고 격려했고 서기는 밤낮으로 글을 읽으며 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복순이는 남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밤마다 등잔불을 밝혀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 서재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서기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복순이에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꼭 좋은 결과로 돌아오겠소라며 약속했고 복순이는 남편의 도포깃을 매만지며 서방님을 믿어요. 하늘도 도우실 거예요 라고 응원했습니다. 보름 후 서기가 환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부터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진사에 급제했습니다. 하고 외치자 김진사 부부는 마당으로 뛰어나왔고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김진사 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때 김진사 댁을 무시하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축하 인사를 건네며 역시 명문가는 다르군요.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큰 상을 펼쳐놓고 떡과 과일, 막걸리를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복순이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과부 옥분을 비롯한 마을 안악들이 기꺼이 도우러 왔습니다. 가을 저녁 노을이 온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김진사 댁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 부자도 선물을 들고 찾아왔고
마을 노인네들도 지팡이를 짚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김씨 부인이 복순이의 손을 잡고 마당 한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리자 김씨 부인은 며느리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얘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너를 바보라고 무시하고 구박했던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하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복순이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시댁 식구들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김진사도 며느리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저를 울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구나. 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섰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감동의 박수를 쳤고 어린아이들은 복순이 아주머니 만세 하고 소리쳤습니다. 복순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손을 내저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노을빛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훈장 영감이 지팡이를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복순이 같은 사람이 진짜 현자란 말이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법을 아는 사람 하고 우렁차게 외치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옳소, 그 말이 맞소 하며 화답했습니다. 박참봉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귀한 보물은 금도 은도 아니오. 바로 저 순수한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요. 복순이는 여전히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서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당신은 내 자랑이오 하고 속삭였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김진사 댁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엔 등불이 따뜻하게 빛났고 그 불빛 아래에서 복순이는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오르고 잔치가 끝날 무렵 김진사 가족은 대문 앞에서 마을 사람들을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당이 고요해지자 김진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셨구나. 바로 저 아이를 통해서. 복순이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빛났고 그 별빛만큼이나 이 집안의 미래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진사에 급제하고 첫 번째 겨울이 지나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복순이는 시댁 식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하며 수줍게 말하자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축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고을 수령의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돌아왔고 되찾은 땅에서는 풍년이 들어 곳간에 쌀이 가득 쌓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가족이 가장 기뻐한 것은 곧 태어날 손주였습니다. 복순이는 임신 중에도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얘야, 이제 그만 쉬어야지. 몸조리를 해야 할 때란다. 하며 말렸지만 복순이는 어머님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 복순이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김진사 부부는 손을 모으고 하늘에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 우리 집안에 진짜 복을 주셨구나. 복순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 아기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며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까만 눈동자가 또렷했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과부 옥분을 비롯한 마을 안악들이 떡을 쪄왔고 최 부자는 비단 두루마기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박참봉은 한양에서 직접 붓과 먹을 들고 내려와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선비가 되기를 하고 축복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아이는 어느새 3살이 되었고 김진사 댁은 예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이 진짜 부자가 된 이유는 쌓인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이가 마을 곳곳에 뿌린 선행의 씨앗이 이제 큰 나무로 자라 마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순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을 계속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 도왔습니다. 김 씨 부인은 이제 며느리를 우리 보살님이라 부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고 석이는 아내에게 당신이 내 평생 스승이오 하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마당에 모여 감사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복순이가 이 마을에 온 지 5년, 그동안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서로 무시하고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돕고 나누며 살게 되었고 가난했던 집들도 하나둘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마당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새 살배기 손주는 할머니 김씨 부인의 치마폭을 잡고 제잘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복순이는 마을 안악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며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은 5년 전 처음 이 집에 시집왔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 앞에 복순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을, 아니 이 마을 전체를 살린 건 우리 며느리였소. 하며 목이 메어 말하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훈장 영감이 지팡이를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복순이 같은 사람이 진짜 부자란 말이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 복순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저는 그냥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의 말에 더욱 감동했고 박찬봉이 말했습니다. 그 착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란다. 그걸 평생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현자지. 잔치는 해질녘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으며 어른들은 막걸리 잔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복순이는 새 살배기 아들을 안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온 마을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복순이는 아이를 재우고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옆에 와서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얘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하늘이 내린 복이었구나 하고 속삭였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님, 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복순이는 오늘도 마을 우물가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빨래를 합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소년으로 자라났고 마을 어른들께 먼저 인사를 건네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훈장 영감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말했습니다. 복순이 같은 사람이 되어라. 똑똑한 것보다 착한 게 하고 지혜로운 게 더 중요하단다. 김진사 댁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에게 물어보시오 하며 복순이를 내세웠습니다. 복순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댁 어른들을 모시며 마을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졌지만 그 손이 만지는 모든 것은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복순이는 이제 백발이 된 시부모님과 함께 마루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는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며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더구나. 너 같은 사람 말이야. 복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바람에 단풍잎이 흩날리고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구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 진짜 현자였습니다.